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야구 이야기를 아주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주인공은 바로 한국 프로야구, 그러니까 KBO 리그를 그야말로 평정했던 투수죠. 코디 폰세입니다. 이 선수 지금 메이저리그 복귀 가능성이 솔솔 피어오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냥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꽤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특히나 주목할 만한 소식은요. 미국의 그 유명한 스포츠 매체 있잖아요.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여기서 워싱턴 내셔널스 팀의 코디 폰세를 아주 강력하게 추천했다는 겁니다. 그냥 영입하면 어때? 이 정도가 아니고요. 네, 그게 아니라 팀 상황에 아주 딱 맞는 맞춤 카드다 이런 분석까지 내놨더라고요. 아, 그 정도면 정말 구체적인 추천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코디 폰세 선수 어떻게 KBO에서 이렇게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냈는지, 또 왜 하필 워싱턴 같은 팀이 이 선수에게 매력을 느끼는지, 그리고 만약에 MLB 복귀가 현실이 된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코디 폰세의 올 시즌 KBO 성적. 와, 이것부터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정말이지 입이 떡 벌어지는 기록입니다. 한화 이글스 유니폼 입고 29경기에 나왔어요. 근데 성적이 17승 1패, 평균 자책점은 1.89, 8삼진은 무려 252개, 승률은요 0.944입니다. 와... 네, 그 숫자들만 들어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그냥 올 시즌 좀 잘 던졌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KBO 역사에 남을 만한 시즌이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역사에 남을 만하다고요? 네, 그 다승, 평균 자책점, 탈삼진, 그리고 승률까지 투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 4개 부문 타이틀을 전부 다 가져갔어요. 이걸 쿼드러플 크라운이라고 부르거든요. 쿼드러플 크라운. 네, 이거는 정말 역대급 투수들, 그야말로 레전드들만 달성하는 그런 업적이라고 봐야죠. 이야, 쿼드러플 크라운이라니. 진짜 KBO 역사상에서도 손에 꼽을 만한 대기록이군요. 이런 압도적인 피칭으로 팀 한화 이글스를 한국 시리즈 문턱까지 이끌었으니까요. KBO 최강 에이스 이수식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죠. 리그를 그냥 완전히 지배했다.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의 퍼포먼스였죠. 네. 근데요, 이런 선수를 두고 왜 하필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워싱턴 내셔널스를 콕 집어서 추천했을까요? 사실 다른 팀들도 군침 흘릴 만한 성적인데 말이죠. 맞아요. 그게 저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의 분석, 이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워싱턴 내셔널스라는 팀의 현재 상황하고 코디 폰세라는 카드가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 이런 분석이에요. 기사를 보면요, 워싱턴은 지금 선발 투수진은 뎁스, 그러니까 선수층 깊이가 좀 얕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안정적인 선발 자원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인 거죠. 아, 선발진이 좀 헐겁군요. 그렇죠. 근데 동시에 워싱턴이 시장에 나온 최상급 FA 선발 투수들 있잖아요. 이런 선수들한테 천문학적인 돈을 쓰기에는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거고요. 팀이 리빌딩 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 돈 쓸 데가 많을 수도 있고요. 선발 투수는 필요한데 그렇다고 엄청 비싼 선수는 좀 부담스럽고 바로 그런 상황에 폰세가 눈에 딱 들어왔다. 이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KBO에서 정말 압도적인 모습 보여주면서 부활에 성공했잖아요, 폰세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적은 비용으로 데려와서 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저비용 고효율의 매력적인 대안이라는 거죠. 저비용 고효율? 네. 기사에서는 심지어 low risk, high reward gamble 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은 적은데 성공하면 돌아오는 보상은 클 수 있는 한번 긁어볼 만한 복권이다. 이런 거죠. 긁어볼 만한 복권이라. 네. 실패해도 큰 손해는 아니지만 만약에 KBO에서 보여줬던 그 기량을 MLB에서도 어느 정도 보여준다. 그럼 팀으로서는 그야말로 대박인 셈이죠. 야, 이거 팀 운영진 입장에서는 진짜 솔깃한 제안이겠는데요. 실패해도 손실은 적은데 성공하면 기대 이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성공이 그냥 얻어진 건 아닐 거란 말이죠. 폰세가 예전에 MLB나 일본 리그에서 뛸 때랑 비교해서 대체 뭐가 달라졌길래 KBO에서 이런 압도적인 투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예전 기량을 되찾은 걸까요? 아니면 그 이상일까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폰세의 가치를 더 높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어요.
전문가들 분석을 좀 종합해보면요. 폰세는 그냥 과거에 잘 던졌던 모습으로 돌아간 게 아니다. 이렇게 봐요. 완전히 새로운 레벨의 투수로 진화했다는 평가가 거의 지배적입니다. 새로운 레벨로 진화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죠? 우선 눈에 확 띄는 건 구속이에요. 구속이 향상됐습니다. 이전보다 더 빠르고 힘 있는 공을 던지게 됐다는 거죠. 아, 구속이 올랐군요. 네. 근데 더 주목해야 할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결정구예요. 킥 체인지업이라고 불리는 구종인데 이 공을 거의 완벽하게 자기 골로 만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킥 체인지업이요? 그건 좀 생소한데 어떤 공인가요? 그냥 체인지업이랑은 다른 건가요? 네, 좀 다르죠. 일반 체인지업은 아시다시피 속도를 줄여서 타자 타이밍 뺏는 데 중점을 두잖아요. 근데 이 킥 체인지업은 거기에 더해서 움직임이 예측이 잘 안 돼요. 예측이 안 된다고요? 네, 마치 공이 타자 앞에서 킥을 하듯이 생각보다 더 늦게 그리고 더 날카롭게 뚝 떨어지거나 옆으로 확 휘어나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 차이도 있는데 이런 움직임까지 더해지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타이밍 맞추기가 훨씬 더 까다로운 거죠. 이야, 헛스윙 유도하기도 좋고 약한 타구 만들어내기에도 아주 효과적인 무기가 된 겁니다. 이 킥체인지업이 그의 투구 레퍼토리를 훨씬 더 풍부하고 위력적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와, 듣기만 해도 타자들이 진짜 상대하기 어려웠겠는데요. 빠른 공도 있는데 저렇게 까다로운 변화구까지 갖췄으니 KBO 타자들이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한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기술적인 발전 말고도 중요한 변화가 또 있어요. 아, 또 있나요? 네, 폰세 선수가 MLB에서 방출된 다음에 일본 프로야구 NPB의 니온엔 파이터스, 라쿠텐 골든 이글스 거쳐서 KBO 하나 이글스까지 왔잖아요. 네, 그쵸. 이게 결코 순탄한 여정은 아니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단순히 야구 기술만 막 연마한 게 아니라 여러 리그, 다른 문화들을 경험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투구 철학이라든지 경기 운영 능력 같은 것들, 이런 걸 새롭게 정립하고 정신적으로도 훨씬 더 단단해졌을 거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아, 경험에서 오는 성장. 그렇죠. 실패와 좌절을 분명 겪었지만 그걸 오히려 자양분으로 삼아서 해외 리그에서 새로운 성공 방정식을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공만 빨라지고 변화구만 좋아진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어떤 노련미, 정신적인 성숙함 이런 것까지 더해져서 지금의 폰세를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네요. 어떻게 보면 실패가 오히려 성장의 밑거름이 된 아주 좋은 사례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의 복귀 가능성이 더 흥미롭게 느껴지는 거죠. 사실 폰세의 야구 인생을 좀 돌아보면 처음부터 기대를 엄청 받았던 유망주였잖아요. 네, 맞아요. 드래프트 순위도 높았죠. 그렇죠. 그의 이전 MLB 경력을 한번 간단히 짚어보는 것도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015년 MLB 신인 드래프트에서 미러키 브루어스의 2라운드 지명. 이거 상당히 높은 순번이죠. 그럼요. 2라운드면 팀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는 거죠. 그만큼 재능을 인정받았던 선수인데 이후 2019년에 피츠버그 파이리츠로 트레이드가 됐고요. 그리고 2020년에 드디어 빅리그 무대를 밟았는데 이때 괜찮았어요. 데뷔 시즌 5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3.18. 그래서 이 선수 뭔가 보여주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딱 심어줬죠. 네, 가능성을 보여줬죠. 근데 바로 다음에 2021년에 16경기에 나오긴 했는데 평균 자책점이 7.04까지 확 치솟으면서 크게 부진했고 결국 시즌 끝나고 피츠버그에서 방출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 그 지점이 폰세의 서사를 더 극적으로 만드는 부분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MLB에서 통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줬던 유망주가 한순간의 부진으로 설 자리를 잃고 방출됐단 말이죠. 하지만 거기서 그냥 주저앉지 않고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 그리고 한국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도전을 계속했고 마침내 KBO를 정복하면서 다시 MLB의 문을 두드리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이야, 진짜 영화 같은 스토리네요. 그렇죠. 워싱턴 같은 팀 입장에서는 이런 스토리가 단순히 감동적이다 이걸 넘어서요. 선수를 평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과거에 보여줬던 잠재력 그리고 해외 리그에서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증명해낸 현재의 기량과 어떤 성숙함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후보인 거죠. 실패 경험이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역경을 이겨낸 경험 자체가 선수에게 긍정적인 자산이 됐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군요.
과거의 실패가 오히려 현재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약간 역설적인 상황이네요. 확실히 그냥 유망주 영입하고는 다른 차원의 매력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에서는 폰세가 만약에 정말 워싱턴 유니폼을 입게 된다면요. 구체적으로 팀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나요? 뭐 에이스급 활약을 기대하는 걸까요? 아니요. 기사의 논조는 상당히 현실적입니다. 뭐냐면 워싱턴이 오프시즌에 FA 시장에서 막 엄청 비싼 1선발급 투수를 영입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요. 폰세는 팀의 한 3선발에서 5선발 정도, 즉 선발 로테이션의 중간이나 하위 순번을 좀 안정적으로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 에이스는 아니더라도 로테이션의 한 축을 꾸준히 지켜줄 수 있는 역할, 딱 그 정도군요. 네. 워싱턴 입장에서는 매 경기 막 압도적인 모습을 바란다기보다는 꾸준하게 이닝을 먹어주고 선발진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투수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폰세가 딱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기대인 거죠. 특히 그의 나이가 아직 20대 후반으로 비교적 젊은다는 점, 그리고 최근 KBO에서의 그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가성비, 투자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다. 이런 분석입니다. 가성비가 좋다. 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KBO에서의 그 엄청난 성공이 MLB 무대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물음표죠. 네. 이 질문은 사실 폰세뿐만 아니라 KBO나 일본 NPB를 거쳐서 MLB에 도전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따라붙는 숙제 같은 거예요. 리그 간의 수준 차이도 있고 스트라이크 존도 다르고 공인구, 문화, 환경적인 고려해야 할 변수가 정말 많거든요. KBO에서 평균 자책점 1.89 찍었다고 해서 MLB에서도 그럴 거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정말 그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겠네요. KBO 정복했다고 해서 MLB 성공이 보장되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하지만 폰세가 보여준 그 구속 향상이라던가 킥 체인지업 장착, 또 해외 리그 경험을 통한 성장 같은 걸 고려하면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한 KBO 역수출 선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다 싶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 슬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디 폰세, 한때는 MLB 유망주였지만 부진과 방출이라는 시련을 겪고 일본을 거쳐서 한국 KBO 리그에서 그야말로 압도적인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단순히 과거 기량을 되찾은 걸 넘어서 빨라진 구속과 킥 체인지업이라는 강력한 신무기까지 장착하면서 한 단계 더 진화한 투수가 됐고요. 네, 그렇죠. 완벽하게 업그레이드된 모습이죠. 이런 눈부신 활약 덕분에 선발진 보강은 필요한데 큰돈 쓰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팀, 예를 들어 워싱턴 내셔널스 같은 MLB 팀에게요. 저비용 고효율의 아주 매력적인 카드로 급부상했습니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의 분석이 이걸 잘 보여주고 있죠.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오늘 이 폰스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만한 점은 단순히 한 선수의 거치 문제를 좀 넘어섭니다. 폰스의 사례는요, 한국의 KBO나 일본의 NPB 같은 이런 리그들이 선수들에게 그냥 선수 생활의 연장선이나 마지막 기회의 장소가 아니라요, MLB 재도전을 위한 아주 실질적인 성장의 발판, 그리고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예전과는 좀 위상이 달라졌다는 거군요. 네, 과거에는 솔직히 MLB에서 실패한 선수가 아시아 리그로 오면 좀 커리어의 내리막길이라거나 좌천처럼 여기는 시선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네, 없지 않았죠. 근데 이제는 폰세처럼 해외 리그에서의 경험과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또 새로운 강점을 개발해서 더 강해진 모습으로 MLB 복귀를 노리는 그런 성공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아시아 리그의 위상이 예전과는 분명 달라졌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고요. 흥미로운 변화네요. 그렇죠. 앞으로 폰세 같은 경로를 통해서 MLB의 문을 두드리는 선수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런 선수 이동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 야구 리그 간의 어떤 경쟁 구도라든지 선수 육성 시스템 그리고 리그 간의 상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주목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O를 빛낸 쿼드러플 크라운 에이스 코디 폰세. 과연 그가 다시 한번 꿈의 무대죠.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서서 KBO에서의 그 성공 신화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의 다음 행보에 정말 전 세계 야구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의 도전이 만약 성공한다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많은 선수들에게도 정말 큰 희망과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이야기 깊이 있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